35살의 김민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상가 건물 2채를 관리하는 임대업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부동산이 폐업하면서 민서는 새로운 중개업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은 역 근처에 위치한 대성부동산이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은 민서는 월요일 오전 대성부동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동산 대표인 박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민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철수는 민서를 안쪽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커피를 타겠다며 사무실 한쪽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지만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민서의 시선이 구석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젊은 여성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장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민서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는 듯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민서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커피잔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미라가 다시 한번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컵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마시지 말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철수는 미라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 서류를 꺼내며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일부러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철수의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민서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민서는 재빨리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라고,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재빨리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계약은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철수에게 말했고 철수는 아쉬워하면서도 언제든 연락 달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민서는 미라의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대성부동산에서 일한 지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동산 사무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특정 고객들에게 유난히 친절했고 그들에게는 항상 직접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과 계약을 할 때마다 철수의 통장에는 거액의 수수료가 입금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단순히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2달 전 미라는 우연히 철수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실제 건물주와는 다른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들이 수십 장이나 있었습니다.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건물주인 척 행세하며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커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계약을 앞둔 고객들에게 커피를 탈 때 미세한 양의 수면제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철수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미라를 협박했습니다. 미라에게도 공범의 혐의를 씌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라는 모르는 사이에 일부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서류들을 증거로 미라를 위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라도 함께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공포에 떨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고 미라는 매일 같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극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민서에게 경고한 이유는 더 이상 피해자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는 민서가 선량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를 들은 민서는 경악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미라의 경고가 없었다면 자신도 철수의 사기에 당했을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미라에게 함께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도 처벌받을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민서는 미라를 설득했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하던 미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대성부동산을 방문해서 철수와 상담하는 척하며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사무실에 있는 가짜 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을 몰래 복사해두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민서는 다시 대성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반가워하며 민서를 맞이했습니다. 계약 의사를 밝힌 민서에게 철수는 또다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철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물어보며 철수의 말을 유도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건물주와는 오랜 친분이 있어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철수의 거짓말을 녹음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철수가 상담에 집중하는 사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계약서 몇 장과 통장 사본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철수의 동생인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형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공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민서를 보더니 형에게 뭔가를 귓속말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철민이 민서를 조사해본 결과 민서가 단순한 임대업자가 아니라 경찰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친구 중 한 명이 형사였던 것입니다. 철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녹음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다가와 민서의 핸드폰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거부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철수와 철민은 민서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철수는 미라를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히 배신을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는지 외쳤습니다. 철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도 공범이라고 증거가 다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미라는 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녹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서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가방 속에 숨긴 녹음기로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형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철수는 동생이 먼저 제안했다고 발뺌했습니다. 형제는 순식간에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서는 그 틈을 타서 미라와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서와 미라는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틀 후 철수와 철민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37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피해액은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철수는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직업을 이용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가짜 서류를 만들고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철수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커피에 탄 물질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철수는 의사인 친구를 통해 구한 특수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약물은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계약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철수를 고소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철수는 이런 방법으로 수년간 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철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철민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해버린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라는 자수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를 신고하는 데 협조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더 일찍 신고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했고 가능한 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서는 미라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서는 미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민서는 미라의 용기와 양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민서 밑에서 일하며 정직하게 임대업을 배워나갔습니다. 미라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서와 미라는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철수와 철민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형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고 면회조차 거부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운이 나빴을 뿐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반면 철민은 형을 믿고 따랐다가 인생을 망쳤다며 후회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 역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철수의 아내는 남편이 벌인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두 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철민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얼마나 악독한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미라처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앞으로 더욱 조심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라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침묵이 때로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수와 철민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서 일부나마 회수한 것입니다. 완전한 보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서와 미라는 피해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사기를 당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상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 센터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서는 미라에게 그날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약 그 경고가 없었다면 자신도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서와 미라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잔의 커피에 숨겨진 끔찍한 음모와 그것을 밝혀낸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작은 의심과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